이재명에게는 지지율이 생명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역대 정권하고 달라요. 이재명은 5개의 재판을 시한폭탄처럼 안고 가는 거죠. 네.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임기 중에,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저 잘 네. 아시잖아요. 네. 임기 중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기일 추후 지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추후에 정말 지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정이 되는 경우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확 떨어져서 권력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 네. 네. 그때는 사법부도 그냥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사법부도 그러니까 지금 재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면 지금 5개 재판부 중에서 그 법원에 임기가 다 된 판사들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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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이제 교체가 되고 그 그렇죠. 시점에 이재명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네. 그러면은 그 판사가 재판 속개할 수 있잖아요. 예. 재판 속개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5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 봅니다. 어떤 경우에? 저는 법원이 재판을 속개하는 가장 네. 큰 경우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네. 결국 외교 관계에서 저는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업을 죽이는 정책, 예. 결국 이것이 저는 어려운 경제로 갈 거라고 보고 예. 결국은 뭐 집값이나 부동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주식은 계속 이제 결국은 하락의 국면으로 예. 가게 되면 국민들은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 야, 이거 5년 못 기다리겠다. 예. 이재명 정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예상은 했지만 네. 너무 빨리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면 예. 결국은 그렇게 되면 판사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예. 이거 빨리 재판을 해야죠. 예.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건데 예. 그래서 저희들은 법원을 향해서 이거 재판해라라고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예.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제대로 짚어서 국민들께 알리고 예. 우리가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 예. 안 되겠다. 예. 이재명 정권 5년 너무 길다. 예. 이건 뭐 우리가 기다릴 수 예. 없다라고 국민들께서 먼저 말씀하실 예. 것이고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면 예. 법원으로서도 그렇죠. 결론이 어떻게 되든 이 재판을 굳이 예. 계속 미루면서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민심에 따라서 뭐 재판 속행 형식은 어떻게 되더라도 민심에 따라서 걸려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 지지율 조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청와대를 한 10년 이상 출입을 했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통령의 다 스타일이 달라요. 네. 어떤 대통령은 겉으로는 그게 뭐 계속 뭐 오라락 내리락 하는 거지 뭐 무심한 척 하면서 막 지지율 내려가면 참모들을 막 깨는 태도도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재명은 지지율 떨어지면 본인이 몰락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기자간담회 할 때도 네네. 지지율이 65%가 높은 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예. 65 높은 게 아니고 문재인은 85% 시작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65%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50%대로 다 추락을 했습니다. 네. 자, 추락을 했는데 이 원인이 지금 이 원인을 저희들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네.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지지율 추락세가 계속 될 걸로 보시는지. 저는 지지율 추락세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원인은 일단 맨 처음에 국무총리부터 뭐 장관 후보자 내세울 때 네. 도저히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분들을 했는데 그렇죠. 결국 2명은 낙마했지만 네. 나머지 분들은 사실 더 심각한 분들이 이미 그냥 임명을 강행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친중, 친북 이런 외교 노선 때문에 네. 미국과 관계가 계속 흐트러지는데 예. 결국은 안보는 경제입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이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네. 경제도 살아날 수 없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민노총이나 이런 그동안 민주당과 결탁해서 결국 이 실력이 안 되고 네. 문제가 많은 그런 후보를 결국 대통령까지 그렇죠.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그에 대한 청구서를 계속 이제 받아들이게 될 예, 겁니다. 예. 그러면 윤미향 조국은 시작입니다. 예. 이제 이화영, 그다음에 뭐 김용, 이하영, 김용 있죠. 뭐 정진상,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뭐 대장동 관련된 사람들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줄줄이 청구서가 들어올 겁니다. 예. 그리고 민노총의 청구서, 야, 이 법 통과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결국은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기업 옥죄는 여러 법안들 지금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노총에 장악된 방송 때문에 결국은 또 방송법, 야, 이거 하면 결국은 언론의 역풍, 국민의 민심의 역풍을 받을 걸 알면서도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부는 이런 것들을 하면 민심의 역풍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민노총이나 다른 여러 외곽 조직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진짜 대통령은 김어준 씨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황. 예, 예. 개딸 예. 김어준부터 시작해서 예. 민노총 등등등 예. 결국은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의 어떤 리더십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내각의 어떤 그 집약된 전략에서 나온 움직이는 네. 것이 아니라 네. 결국 그런 뭐 네. 김어준, 뭐 민노총, 네.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네. 그분들은 결국은 뭐 이재명 정권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본인들이 쭉 쌓아왔던 청구서를 내밀고 결국 빨리빨리 하나씩 예, 예. 결국 뭐 민노총 출신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다 됐지 않습니까? 예. 결국 움직일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옴싹달싹 못하는 네. 정권이기 때문에 네. 이걸 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네.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네. 나갈 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계 중에서 하나는 그러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결국은 실력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한계 중에 하나는 가령 윤미향 씨 그 사면한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윤미향 씨 왜 사면을 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정말 국민 밉상이잖아요. 네네. 그 사면을 해서 제가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는 경기 동부연합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경기 동부연합의 그 김삼석 씨, 윤미향 씨 남편 그 네네. 남매 간첩 사건, 김삼석 씨가 경기 동부연합의 간부였고 네. 지금 민노총 위에 지금 경기 동부연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동부연합이 민노총 위원장 네. 그 양경수인가요? 네, 예. 그 이제 그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 그 민노총 청구서를 받아들인 게 윤미향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됐는데 예, 맞죠 예. 그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 뒤에 있고 결국은 이재명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더군다나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8.15 광복절에 윤미향을 사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대놓고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뭐 네. 나는 정권 망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 뒤에 오히려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걸 네. 보면 사실은 뭐 경악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악할 일을 국민들의 영린을 대놓고 건드리는 더군다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 국면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결국 이재명도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예, 세력이 있는 밖에 거죠. 세력들이 예,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 협상에서도 보이지 않게 국민들을 이렇게 눈 가림해서 보이지 않는 걸 지키면서 국민들이 꼭 지켜야 되는 걸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여러저러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나토든 한미 그 관세 협상이든 이런 자리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나서서 할 말이 없고 네. 거기서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들통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런 자리를 피하고 과장들이 다 가야 될 타운홀 미팅을 네. 본인이 나서서 하면서 네. 요만한 거 해결해주고 네. 뒤에서는 지금 큰 거 다 내주고 있으면서 아,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씩 해결하면서 네. 내가 이렇게 민심을 잘 읽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네. 그런 분식 정치만 하고 네.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조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이 본인이 사면되지 않을 것 같은 채를 차렸는지 여기저기 셀프 사면 로비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뭐 모든 시민사회단체도 나오고 종교계도 나오고 그 좌파 성향 대학 교수들도 나오고 백낙천 교수까지 네, 네, 네.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이게 그 이재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좌파 진영에 있다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재명 임기 5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재판이 속행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네. 재판 속행되면은 서울 고법에서 한 2번 재판만 하면은 결정돼 버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고, 네. 하나는 왜 맨날 탄핵은 우파 대통령만 탄핵을 당합니까? 좌파 대통령도 탄핵 거리가 있으면 해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 집권할 때 그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한 거 네. 이런 거 아니면은 월성원전 정대성 조작한 거 이런 것들이 집권할 때 우파에서 계속 파고들었으면 탄핵감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재명도 지금 보면은 뭐 그전에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면서 탄핵 거래가 쌓일 텐데 그럼 그때 탄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전에 2번의 우파 정권 탄핵할 때 3분의 2가 야당이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3분의 2가 돼서 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안에서 다 이 배신이 일어나가지고 된 건데 결론적으로 5년 임기 채울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채우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거는 그냥 재판만 진행하면 예, 예. 양형만 그렇죠. 정하면 예, 됩니다. 예, 양형만 정해지고 나면 대법원에서는 그 양형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징역 10년 밑에 있는 양형은 예. 대법원의 상고 이유가 안 됩니다. 그건 대법원에서 잘 됐다 잘못됐다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유무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결정을 예, 했습니다. 확정됐죠. 그러니 그 예. 유무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예. 대법원의 자기 부정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사건만 속개가 된다고 예. 하더라도 재판만 진행된다 하더라도 예. 사실 이재명 정권이 5년 채우지 못하고 예. 못한다는 것은 거의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싸우고 네. 결국 제대로 싸워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게 네. 되면 저는 이 재판도 네.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운명도 5년 안에 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법에서 그 형량만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되죠. 아, 한 번만 하면 되죠. 한 번만 예. 하고 선고 날은 뭐 한 번 더 잡고. 선고는 예. 그냥 기계적으로 선고하는 거니까요. 네. 아, 그러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 청구했으니까는 1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 이하는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러겠죠. 아, 예, 뭐 저는 예. 100만 원 이하는 나오지 않을 예, 거라고 예. 봅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조기 대선 다시 치를 수도 있는 예. 그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나라 불안해지죠. 예, 네. 조기 대선을 또 하면 불안해지고 또 탄핵을 시도하면 불안해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놔두면은 국가 정체성 바뀌어서 그 경제학자들까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아르헨티나처럼 된다. 예. 전부 다 포주기하고 양국법 전부 다 이렇게 더 강한 법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아예 그런 후진국으로 전락을 하느니 좀 혼선이 있더라도 빨리 이재명 정부를 종식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되시고 좀 바쁘시니까는 일단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시는데 대표가 되시고 나면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들었고 장기적인 정치적인 포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한번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예, 그래도 보수정당의 가치를 확고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예. 법관을 그만두고 예. 곧바로 맨 처음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네. 지금까지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 길지 않은 정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보수 정당의 가치를 굳건히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체제가 바뀌는 예, 예, 것만큼은 그건 막아야 됩니다. 절대 막아야 네. 된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되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것들은 네. 우리가 정말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네. 다시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은 결국 1차적으로 선거에서 네. 승리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가진 예. 그리고 하나로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들끼리 네, 모인 네, 게 정당 아닙니까? 네. 근데 자꾸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우리를 향해서 자꾸 총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정당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예. 제대로 서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네. 하는데 제 정치의 모든 것들을 바치려고 예, 합니다. 예. 제가 정치적 포부를 여쭤보면서 대통령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그냥 의례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은 출마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좌파에서는 지금 조국도 등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김민석, 정청래 뭐 이야기가 몇 살은 나오는데 김경수도 이제 예. 참여 못 건데 예, 김경수 뭐 그런데 김경수나 김동연은 저번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보니까 너무 미약해요. 미약해.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근데 보수 우파 쪽에도 안 보입니다. 별로 지금 안 보여요. 제가 이거 좀 민감한 부분 같기는 하지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 그 비대위에서 사무총장도 하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알고 계신데 그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그
법관을 하면서 국회에 2년간 파견돼 있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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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예,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예, 예, 자문관으로 예, 예. 파견돼 있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예, 예, 예. 아, 아마 그때 보수정당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은 107석이 됐지만 108석보다 훨씬 더 많은 예.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 우리가 결국은 탄핵의 문을 예. 열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후에 예, 예. 그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리고 저희들이 정권을 뺏겼다가 네. 정말 힘들게 다시 가져온 겁니다. 네. 우리가 다시 탄핵의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는 우리 당원들께서 지지자들께서 그 탄핵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100석 그렇습니다. 이상의 그렇습니다. 의석을 줬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서 예. 결국은 우리가 탄핵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오면 안 된다. 예, 예. 저는 그때 이미 국회 파견 판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저는 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국은 계엄 이후의 탄핵 국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한동훈 전 대표와 대통령이 어쨌든 어느 정도 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었고 뭐 좀 불편한 관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저까지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같은 선상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예, 맞습니다. 저는 이 같이 있었던 선상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의 대통령 보수 정권의 대통령 두 번 연속 우리 손으로 탄핵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이 편에 계속 있었을 뿐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가 당론으로 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갔을 뿐입니다. 네. 저는 여전히 여기에 남아 있었을 예, 뿐이고 예. 그래서 사실 개헌과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을 거치면서 이것은 그동안 내가 누구와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나도 같이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 보수 정권 그리고 보수 정당의 명운이 걸린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제 소신과 예. 제 신념대로 선택하는 게 맞다. 나는 예. 여전히 우리 손으로 탄핵의 문을 네. 열어줘서는 안 된다. 예. 그래도 우리 보수정당의 대통령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신념을 가지고 여기에 계속 서 있었을 뿐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와 반대적인 다른 의견을 가지고 네. 반대로 갔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 장동혁 후보님 말씀에 100분 동감을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제가 영남일보 서울 본부장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시사 프로에 계속 많이 나갈 때예요. 그때 제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탄핵 이후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탄핵 이후. 네. 탄핵은 탄핵이고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왜 그러냐면은 그때 탄핵을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들었을 게 거의 뻔했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사실 탄핵을 하면 이재명 정권이 들었을 게 뻔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네. 뭐 소위 말 적폐몰이 해가지고 한 1,000명 이상을 그 불러다가 그 수사를 하고 한 200명 이상을 구속시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도 탄핵 이후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보수 진영을 개멸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탄핵을 막아서 저 선거를 없도록 해야죠. 저기다 네, 없도록 네, 하고 그 네. 안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그때 그때는 유승민, 김무성 네. 이렇게 나서서 탄핵을 네. 해버렸고 이번에는 또 한동훈 나서서 탄핵을 해버렸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원죄는 윤석열 정부이긴 하지만은 네. 이 계기를 마련한 건 한동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네. 제가 이제 사실 되묻고 싶은 것은 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하면서 당원 명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이 국면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또 이 특검에 찬성했던 분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특검의 이런 칼날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예, 예. 정말 이걸 예상 못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또 특검에도 찬성하신 그러니까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제가 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이렇게 그 찬성한 사람들도 지금 불려가고 있어요. 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했던 장관들도 다 불려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사법 고시 네.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판사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 이 국회 파견도 하셔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그때부터
많이 이제 채용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프로필을 다시 한번 보니까 행정고시도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 교육부에 그 근무를 하셨던데 네. 마침 제가 오늘 보니까 교육부 장관 저번에 그 이진숙 네. 이진숙 파동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최교진 예. 저 정교조 부위원장을 예.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부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제가 한 6, 7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단적으로 이런 인사, 그 교육부 장관으로 이진숙에 이어서 최교진을 인사하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한계 아닐까도 싶은데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절하죠. 맞습니다. 그게 아니 국민들이 민노총의 핵심 인사였던 그러니까요. 사람을 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장관으로 앉히고 시켰죠. 예. 그다음에 전교조의 핵심 인사를 교육부 장관으로 앉힌다.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그냥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예. 좌양좌해서 예. 그냥 끝없이 가겠다는 예. 뜻밖에는 안 됩니다. 이건 예. 그냥 저는 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키고 전교조 출신을 전교조 핵심 인사를 교육부 장관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다 보십시오. 그 면면을. 이것은 그냥 저는 이런 인사, 이런 사람들을 인사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책에서 조금 전에 말씀 계속 이제 저 장동영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에서 국가 정체성을 막 바꾸려고 하고 있고 네. 인사를 통해서 네. 인물 배치를 통해서 또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끝으로 이제 그 장동영 후보님께서 저희들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 송군 혼술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책임당원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네. 그 책임당원 이제 20일부터 투표를 하죠. 네, 네. 그 이제 우리 그 책임당원뿐이 아니고 송군 혼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그 소감을 그러니까 각오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많이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당원들께서 어떤 면에서 실망하시고 또 마음 상하셨는지 제가 계속 듣고 또 민감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당대표가 돼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단일 대우 정당을 만들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단일 대우로 뭉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우리가 중도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저와 함께 국민의힘을 바꾸고 혁신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